시작! 안녕하세요. 몽아 작가입니다. 여러분, 스냅 작가에 관심 있으신가요? 혹은 현재 스냅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냅 작가의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몽아필름이라는 스냅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영상들에서는 굉장히 사진을 업으로 하면서 보람차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마 누가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굉장히 잘 되고만 있는 줄 알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좋고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도 했고 그 당시 촬영 의뢰가 진짜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 달간 하루 온종일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행복했죠. 저를 그만큼 많이 찾아주신다는 거고 그 뜻은 매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 피해갈 수는 없나 봅니다. 최근 몇 달간 조금씩 예약률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제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다음 달 예약을 한 달 전에 오픈하면 정말 오픈 시간 정각에 막 메시지가 100개가 넘게 왔었거든요. 이틀 사이에 모든 타임이 마감돼서 취소 타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지정해둔 예약 타임에 손님이 차지 않는 경우가 점점 발생했고 지금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일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요.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마냥 속상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예약률이 줄어들게 되었을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유튜브에 너무 잘 되고 좋은 측면만 보여드리기보단 이 업에 어떤 뒷모습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또 누군가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을 끝까지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정리드릴게요. 자, 우선 서론으로는 현재 제 스냅 사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본론은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작년과 달라진 근본적인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소홀함이 생겼다. 세 번째, 다양성과 차별화의 부재. 결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화면 보실 건 없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약간 지금 목소리를 잘 못 내요.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시작! 자, 우선 저의 스냅 운영 방식은요, 타 업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시장에 아예 없던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저의 촬영 상품에는 학생 스냅과 대학생 스냅이라는 특별한 촬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냅 사진을 하고자 마음먹었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더 복잡한 이유 없이 그냥 진짜 많은 사람들의 시절을 담아주고 싶다. 요거가 제 촬영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 있던 그 금액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금액대였습니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찍기에는 조금 비싼 금액대였죠. 근데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 상품의 시장가를 낮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에 있는 그 금액대는 정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막무가내로 낮춘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낮추며 하는 경쟁은 장기적으로 매출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상품을 생각해봤죠. 금액대를 낮게 갖고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냅 사진은 손님이 작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곳에서 이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의뢰를 하죠. 그 촬영은 보통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에 맞춰 작가가 움직이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상 하루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에 따라 일정 그리고 장소 등이 변경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절대 금액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그날 하루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조금 바꿔야만 낮은 금액대로도 운영이 가능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한 일정, 시간, 장소에 손님이 오게끔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증명사진관을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거기서 장소만 실내가 아닐 뿐 고객이 저에게 오는 시스템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도 받는 것이 가능해지죠. 또 저는 한 타임당 촬영 시간도 30분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가는 체력적 소모가 줄어들고 하루에 많은 타임
타임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금액대를 낮게 갖고 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학생, 대학생, 일반인 스냅이라는 상품이 탄생을 했고, 이런 사회적 지위랄까요? 아무튼 나이라는 큰 틀에서 차별화된 금액을 손님들께 제시하니까 저의 목적이었던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스냅은 일반인 스냅에 비해 금액을 더 적게 받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목적은 매출이 첫 번째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시절을 담아줄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층은 중학생부터 40대까지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딱지딱지?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 촬영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리도 많이 강조하던 많은 사람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 촬영 시스템의 한계는요, 제가 정해둔 그 많은 타임들이 마감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약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뭔 말이냐면 하루에 10타임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약을 오픈했는데 홍보나 마케팅, 아무튼 어떤 부분에서 뭔가 좀 부족해서 2타임만 예약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 타임은 11시, 그 다음 타임은 3시. 그럼 저는 그 촬영 현장에서 손님도 받지 못한 채로 보이지 않는 시간과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딱지 나가고 싶어? 제 촬영 시스템은 어느 부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매년 계속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러 나를 찾아와야만 한다 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 건 한 건이 큰 금액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만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월세가 나가지 않아요.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이죠. 손님이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스냅 촬영에 도전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 제 예약률이 작년 대비 떨어진 바로 이 시점, 한여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여름, 한겨울엔 야외 촬영을 하지 않아요. 스냅 작가 초창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여름, 한겨울 야외 촬영을 했다가 정말 죽을 뻔해가지고 절대 야외 촬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저는 개인 스튜디오가 없는데 빌리는 겁니다. 1년 중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은 스튜디오 장기 렌탈을 해요. 손님을 받기 전에 예약 한 2달 전쯤 미리 촬영 예약 타임을 제가 만들어 놓고 원하는 스튜디오를 컨택해서 거의 한 150시간 넘게 미리 금액을 지불하고 빌려놔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지출이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떡하나요? 메꿔야죠. 적자만은 피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장기 렌탈 촬영은요, 손님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정말 커지고요. 손님이 적을수록 손해가 정말 커집니다. 장기 렌탈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다행히 적자는 피했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아직 하루 통으로 예약이 안 찬 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 그 문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년과 달라진 근본적인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해이해졌습니다. 네,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 촬영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냥 촬영이 없는 날이 생기면 그게 싫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막 좋은 거예요.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저희 스냅 작가들은 처음 보는 손님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발생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진상 고객님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정신적 소모가 생겨요. 그 현장을 저 혼자서 이끌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상황에 머물고 싶고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지 않고 그냥 딱 이대로만 길게 매년 가고 싶다. 더 바빠지고 싶지가 않다. 이런 배부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손님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루하루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 초창기 때의 열정과 궁핍의 감각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손을 놓게 됐습니다. 무엇에? 마케팅에.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소홀함이 생겼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인데요. 이게 아마 24년도 수치에서 딱 1000명 정도 오른 거예요.
대박이죠. 24년도에도 1.4만 명이었어요. 제가 23년도와 24년도에 팔로워가 정말 많아졌었는데 그때는 인스타그램 작업물도 꾸준히 올리고 릴스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어떻게든 내 계정이 노출되었으면 해서 정말 꿈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릴스 두세 개가 뜨면서 팔로워 수가 10,000명이 넘었고 그와 동시에 제 상품들이 알려지면서 예약이 막 넘쳤거든요. 진짜 이 노출 차이가 매출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도에는 거의 홍보와 마케팅에 손을 놨어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까 말했듯이 간절하지 않음 때문도 있었고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약간 멋진 척 하고 싶었달까요? 뭔가 그 전에 팔로워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올려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 막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에 맞춰서 오리 들고 춤도 췄거든요. 근데 이제 막 팔로워가 많아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니까 너무 가볍게만은 제 계정을 다루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한 표현으로는 진짜 좀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었달까요? 되게 팔고 싶은 게 티나는 스냅 작가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만화를 보게 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사진도 첨부해 드릴게요. 이 작가님의 만화인데 자기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케팅을 싫어한다. 감도가 깨질 것 같고 상업적으로 보일 것 같고 돈만 쫓는 브랜드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감도를 지키느라 매출까지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브랜드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브랜드를 방치하는 걸까? 감도와 마케팅은 적이 아니다. 브랜드를 사랑한다면 브랜드를 알리는 일도 사랑해야 한다. 많은 브랜드가 착각한다.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고객도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고객은 모른다. 브랜드의 이야기는 고객의 이야기가 아니다. 감도를 지키기 위해 가격도 안 쓰고 구매 링크도 없고 문의 방법도 없다. 고객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다. 고객은 철학을 이해하기 전에 상품부터 이해해야 한다. 좋은 것을 만드는 능력과 좋은 것을 알리는 능력은 서로 다른 능력이다. 아무도 모르는 좋은 브랜드보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좋은 브랜드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브랜드를 사랑한다면 이제 알리는 것도 사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영상을 올렸었을 때는 되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만화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제 계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이렇게 영상까지 찍을 정도였었는데 점점 이 몽아필름이라는 이름이 브랜드처럼 느껴지면서 감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절을 담아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이 불일치하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과 제 상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좋은 상품을 아직 모르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좋은 것을 그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분들께 닿아야 하는 건데 제 체면이 어쩌고 계정 분위기가 어쩌고 하는 핑계로 닿지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오래 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시절을 정성 다해 담아드리고 싶고 단 한 번도 대충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실을 저만 알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스스로의 의미 부여에 속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래서 요즘 갑자기 릴스 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팔로워 수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케팅도 홍보도 부끄럼 없이 하려고 해요. 남 눈치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작가님들 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다른 걸 하셔도 무조건 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다양함과 차별화의 부재.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스냅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잘 찍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아무래도 시장 금액대보다 낮게 비용을 책정하신 분들도 계셔서 손님이 분포되는 상황이 더욱 생겼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에게 고객님들이 왜 오겠습니까? 물론 제 사진이 좋아서 오시겠죠? 몽아필름만의 색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실 거고 학생 스냅, 대학생 스냅, 일반인 스냅이라는 저만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찾아와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한 다양성과 차별성도 없으면 진짜 고객의 눈에 띄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다양성을 조금 잃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촬영지가
한 달에 총 5군데 정도는 됐어요. 취향에 맞게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일정별로 장소들을 지정해뒀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던 것 같고 피드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더 흥미로웠겠죠. 근데 올해는 제가 매달 한 장소 이렇게만 지정을 해두고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취향에 맞지 않는 장소라면 굳이 예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됐을 문제였는데 고객은 무엇을 더 원할까에 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만 고집할 거라면 스냅업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작가의 고집이 너무 세면 그냥 개인 작업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돈은 다른 일로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스냅 작가는 개인 사업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너무 고집하지 않고 손님에게 더 흥미로운 선택지를 주는 다양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타업체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사진 잘 찍는 건 당연하고요. 겁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스냅 업계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진의 결과물이든 서비스든 상품이든 다른 업체를 그대로 따라하면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그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 색깔을 만들기 위한 고민, 그 경험이 없으면 빨리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는 원조의 대체제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더욱더 몽아필름만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고민의 끝은 결국 다른 것에 눈치 보지 말고 내 목적에 충실하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재작년 대비 예약률은 좀 떨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발전에서는 아직 보여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내면에 쌓인 것들이 많아진 건 확실합니다. 예약이 많던 시기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던 고민을 할 수 있었고요. 어쩌면 이런 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365일 매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사업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은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기 없는 삶이나 불안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쉽게 선택 못할 것 같은 게 위기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뒤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느끼면서 극복하는 쾌감을 얻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렌즈 밖의 사람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타인의 모습을 담아주는 작가님, 감독님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었거든요. 사진,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찍어드리는 거였는데 저처럼 스냅 작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 기자님도 계셨고 영상 감독님도 계시고 예술 사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콘서트 촬영을 하시는 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공통점이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내 직업이 너무 좋다. 카메라로 누군가를 담아주는 순간이 너무 즐겁다 라는 답변을 모두가 하셨고요. 이 업을 오래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아주 오래오래 카메라를 잡으며 살아가실 것 같았어요. 불안해 보이면서도 특정 부분에 자신감이 확실히 있으셨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와 제 사진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다른 작가님과 비교할 때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작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다른 작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거다라고 느낀 게 사진에는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큐, 저널리즘, 스트릿, 파인아트, 상업, 패션, 풍경, 천체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 인정받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저만 해도 그 유명하다는 다큐, 스트릿, 패션 작가들의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배움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냥 그런 사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사진도 똑같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저에게 네가 무슨 작가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귀여운 수준의 작업물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부끄럼 없이 작가라고 말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방황을 했는데 오히려 그건 독이 됐고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잘 보일 대상은 그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미래 고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요. 여전히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절을 담아드리는 게 제 촬영의 목적입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에게만 인정받아도 충분히 행복한 작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눈 안 팔고 이것저것 다 걸치려고 하지 말고 몽화필름이라는 제 브랜드 하나를 고객님과 오래오래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진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여전히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지금 스냅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감히 조언할 정도는 못 되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혹시 사진에 뭔가 그런 퀄리티가 부족한 것 같은 단계라면 너무 많은 작업물들을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보다는 좀 마음이 잘 맞는 모델 한 분과 꾸준히 다른 느낌으로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스냅업은 완벽한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빠르게 인정하시고요. 경영과 서비스와 관련된 서적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잘 되는 거 딱히 의미 없고요. 많은 작가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용기도 주는 그런 좋은 동료가 되며 오래오래 사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한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감사합니다.